집값 폭등 우려와 공급 부족 논란 속에서 정부가 초대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첫째,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 둘째, LH 직접 시행 전환이 가져올 시장의 근본적 변화, 셋째,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정확히 읽고 내 집 마련의 최적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정책의 전체 공급 규모와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착공합니다. 이는 연간 27만 호 규모로 최근 3년 평균인 15.8만 호보다 무려 1.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년 11만 호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입니다. 서울만 따로 보면 연간 6.7만 호가 공급되는데 이는 과거 3년 평균 3.9만 호의 1.7배 수준입니다. 특히 2030년에는 8.3만 호라는 대규모 물량이 집중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6년 26.9만 호, 2027년 24.6만 호, 2028년 25만 호, 2029년 24.9만 호, 2030년 33.5만 호가 착공됩니다.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다가 2030년에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착공 기준 관리의 의미입니다. 이번 정부가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관리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했는데 인허가를 받고도 시장 상황을 보며 착공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인허가 후 착공까지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착공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분양이 나오고 착공 후에는 대부분 준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됩니다. 셋째는 공급 주체별 역할과 비중입니다. 공공택지에서 37.2만 호, 도심지 정비사업에서 36.5만 호, 민간주택사업에서 21.9만 호, 기타 주택사업에서 35.5만 호가 공급됩니다. 공공부문이 전체의 약 55%를 담당하여 시장 변동성과 관계없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공공택지 물량 중 LH 직접 시행이 5.3만 호, 용도 전환이 1.5만 호, 사업속도 재고로 4.6만 호를 추가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급을 늘린 결과입니다. 다음은 공급 방식의 근본적 변화와 공공택지 활용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LH 직접 시행 체제의 파급 효과입니다. 기존에는 LH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했습니다. 민간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큰 이익을 보았지만 불황기에는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 시기가 불확실하고 가격 변동성도 컸습니다. 앞으로는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합니다. LH가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되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만 담당하는 도급형 사업으로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6만 호를 추가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하여 다시 주택 공급에 재투자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2기 신도시는 연내 사업자 선정을 거쳐 내년 착공이 가능하고 3기 신도시는 법령 개정 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정례화입니다. LH가 소유한 상업용지, 유보지, 자족용지 등 1950만 제곱미터를 검토합니다. 이는 신도시 6개 규모의 엄청난 면적입니다. 장기 미사용 토지나 과다 계획된 토지는 용도를 전환하여 1.5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토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10년 이상 미사용 토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합니다. 지자체와 주민 협조를 위해 개발 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셋째는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방안입니다.
각 단계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환경평가 용역을 앞당기고 통합승인 제도를 확대하여 1.5년 이상 단축합니다. 보상 단계에서는 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착수 시기를 앞당겨 1년 이상 단축합니다. 이주와 철거 단계에서는 지원책과 제재를 병행하여 6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여 4.6만 호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급 확대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현재 8.6만 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 호로 증가합니다. 이 중 우선 2.3만 호를 재건축합니다. 강남 수서단지 3,899세대, 강서 가양단지 3,235세대, 노원 상계마들과 하계오단지 등이 대상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고밀도로 개발합니다. 기존 영구임대는 통합 공공임대로 재공급하고 주거 면적도 17.6평에서 20.5평으로 확대합니다. 추가 물량은 분양이나 장기 전세로 공급하여 소셜 믹스를 실현합니다. 재건축 이주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주변 공공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고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지별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입니다.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복합 개발을 검토합니다. 범부처 심의기구를 신설하여 5개년 복합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직접 건설 사업을 승인합니다. LH나 캠코가 신탁이나 위탁 방식으로 사업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신속히 추진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사 철거비와 임시청사 임차비 등을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2.8만 호를 공급하며 기재부가 별도 추진하는 2만 호를 포함하면 총 4.8만 호가 공급됩니다. 셋째는 학교용지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학교 부지를 복합 개발합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매년 미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장기 미사용 부지는 원칙적으로 학교 용도를 해제합니다. 주택과 교육시설, 생활 SOC를 결합한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3,000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서울 내 유휴부지도 즉시 개발합니다. 송파 위례 업무용지 1,000호, 도봉성대 야구장 부지 1,800호,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700호, 강서구 공공청사 이전 부지 558호 등 총 4,000호를 공급합니다. 이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 부문 지원 강화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비사업 절차의 대폭 간소화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합니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병행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도 한 번의 총회로 동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초기 사업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추진위도 10억에서 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조합의 융자 한도는 50억에서 6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사비 갈등 시에는 통합분쟁위원회가 조정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합니다. 둘째는 공공과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주거 지역까지 1.4배로 확대하고 비주거 의무 비율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5만 호를 공급합니다. 일기 신도시는 공모 방식에서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주민 과반 동의로 정비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수용하는 방식으로 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6.3만 호를 공급합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3년 한시로 상향합니다. 사업 시행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LH가 임대주택을 직접 보유하여 사업성을 개선합니다. 셋째는 민간주택사업 규제 합리화입니다. 35년간 유지된 실외 소음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6층 이상 고층부는 실내 소음 기준만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방음벽 설치 부담을 줄입니다.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 체납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국토부 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합니다. 300세대 이상 수도권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정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 지원 강화와 신속 공급 모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공적 보증 대폭 확대입니다. HUG 보증 공급을 연간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제한 폐지 등 요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합니다. 미분양 우려 사업장에는 임대 전환형 PF 보증을 신설하여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기와 3기 신도시의 민간 소유 택지 2.3만 호에는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여 분양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둘째는 신속 공급 모델 확대입니다. 신축 매입 임대 14만 호를 5년간 공급하되 2026년과 2027년에 7만 호를 집중 공급합니다. 수도권 비중을 80%까지 확보하고 입지 평가를 강화하여 선호도 높은 주택을 매입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 호도 공급합니다.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여 적정 임대료로 운영하고 향후 2년간 1만 호를 집중 공급합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bp에서 30bp 인하하고 한도를 2천만 원 상향합니다. 공실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고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하여 다양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임 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규 건설이나 공익법인 등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별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고액 대출을 억제합니다. 둘째는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하여 조사와 수사를 강화합니다. 기획부동산과 허위매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고가주택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을 개정하여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자금 출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시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오늘 살펴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리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를 착공하여 과거 대비 1.7배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여 공급 확실성을 높이고 도심 재개발을 통해 선호 지역의 공급을 늘리며 민간 지원을 강화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는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지자체 협조, 건설 인력 확보, 자재 수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을 주도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진행되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